음. 시작할게요. 반가워요. 어려웠니? 네, 소재가 좀 어려운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 철학 관련된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 이 특강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준점 잡기야. 우리 문제 풀 때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줘야 돼요. 기준점 없이 그냥 눈으로 쭈루루루룩 읽으면서 풀잖아. 그럼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거든.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채 선지를 고르거나 막 이렇게 순서 고르거나 이렇게 하게 돼요. 항상 기준점 잡고 기준점에 맞춰서 생각하는 연습을 알려주는 게 이번 목표다. 알겠죠? 그러면은 기준점이 무엇이냐? 대입화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영어 지문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지문당 주제가 몇 개?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최용진 잘생겼다, 최용진 차은우 닮았다 하다가 최용진 밥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없단 말이야. 최용진 잘생겼다, 최용진 차은우 닮았다 하다가 그래서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있지 뜬금없이 주제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주제에서 주제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즉 소재와 주장하는 문장, 결론을 가지고 주제로 연결을 해가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의 기준점은 뭐다? 소재, 주장, 결론이 이 글의 기준점이 되는 거야. 차근차근 할게요. 우리 그럼 주제문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첫 번째, 예시 앞문장, for example이라든지 for instance 앞문장은요, 주장문이 돼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예시까지 들어주는 거야. 최용진은 옛날에 번호 따인 적이 있대. 뭐 주장한 거야? 농담인 거 알죠? 최용진은 잘생겼다. 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용진은 옛날에 번호 따인 적이 있어. 번호 따였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최용진은 아무도 말 안 해주죠? 잘생겼다 라는 글이,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야. 또요. 그러나 최용진 옛날엔 못생겼어. 그러나 지금은 좀 괜찮게 됐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 말고요. 오히려 이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요. 대신에 이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요. 사실은 이거 아닌가요? 계열은 뭐야? 다 주장하는 문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론 짓는 거 뭐예요? 내 말을 정리해 주는 거지. 그러므로요. 그래서요. 요약하자면요. 다 뭐예요? 주장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저 할게요. 두 번 말해요. 최용진은 잘생겼다. 최용진은 잘생겼다. 왜 두 번 말해? 엄마가 일어나! 하고 빨리 일어나! 그랬어. 뭐 해야 돼? 안 일어나면 죽이겠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장문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되고요. 동사 계열도 주장문을 나타내요. 너 이거 해야 돼. You must, you should, you have to, you need to. 그리고 때로는 명령문,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 그리고 뭐뭐는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it is critical, crucial. 이런 표현도 있죠. 주장하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나 몇 살이게 얘들아? 지금 어땠어? 내가 질문하니까 어땠어? 내 나이가 몇 살일까를 맞추려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죠? 제가 뭐 한 거예요? 어그로 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문에 대한, 어그로에 대한 답은요, 뭐야? 주장하는 문장이 됩니다. 또요, 전문가는 말했대요. 실험 연구 결과가 이러이러하대요. 뭐야? 믿을 만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결과죠? 주장하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최용진은 말했대요.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할게. 요거는 안 할게, 오늘은. 그런데 그런 주장하는 문장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도 나왔었어. 그런 걸 우리는 나열식이라고 해. 그냥 소재부터 쭉쭉쭉쭉 말하다가 결론 똑같이 말하는 거를 나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런 문제를 풀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도요, 주장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잠깐 찾아볼 시간 줄게요. 찾아보셨죠?
어떤 것들이 주장문을 나타내냐면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 다 뭐야? 주장문을 나타내는 거야. 이거 뭐야? start. 시작해라. 명령문 구조죠? 주장문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풀기 전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좀 미리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요.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기 보이니? 여기 보이니? 거의 힘을 빼고 읽지 말라는 거 아니야? 힘을 빼고 읽어도 된다는 거야. 주장문을, 즉 내가 뭐라고 했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읽기 시작하면요, 요런 부가적인 내용에서 읽느라 막 이거 뭔 내용인지 해석하느라 막 에너지 낭비가 좀 줄어든다고요. 주장문에 집중, 즉 기준점에 집중하게 돼요. 볼게요. 소재 읽어주셔야 되고요. 주장문이죠. 읽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령문 구조 주장문이죠. 읽겠습니다. 결론이자 소도 있어서 뭐야? 주장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요약하면서 읽기는 안 배우면은 좀 따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요약하면서 바로바로 읽을게.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주겠습니다. 또 특강 열까? 아무튼 자, 할게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대. 동사.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목적어,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 사람들은 뭐를 한대? 뭔가 방어한대. 다음 주장문 갑시다. 이유. 어떤 이유? 변화가 힘든 이유는요, 동사 is that 이하인데요. 사람들이 기꺼이 하지 않는데, 생각하지 않는데, 정보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정보?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정보. 예를 들어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문수 칭찬하겠습니까? 반대도 말할게요. 안 하겠죠? 김문수 지지자들이 이재명 칭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거, 나 그 정보 신경도 안 쓸 거야. 그래서 지금 방어체계 갖고 있고 믿음에 반하는 거 원하지 않아 정도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거야. 다음 문장 갈게요. 그 결과로 다룰 때, 누구를 다룰 때? 반대되는 관점을 다룰 때. Being indirect, 간접적이게 되는 것이 효과적이래. 뭐하래? 간접적이래. 간접적으로 하래. 됐죠? 결론 갑시다. 미안해. 그래서 시작하래. 사람들을 장려하기 시작하래. 어떻게 되도록? 열린 마음이 되도록 장려하기 시작하래요. 마지막 문장 갑시다. 문제. 어떤 문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은요, 표현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룰 때 표현하래요. 약간의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설득력 있대. 그럼 이 내용 정리해 볼게. 사람은 방어체계 가지고 있어.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믿음에 반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반대 관점 다룰 땐 간접적인 게 효과적이야.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 되게 하는 것부터 하자. 사람들이. 문제가 논쟁적일 때는 의심을 주제가 뭔 것 같아? 간접적. 사람들 방어체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접근해. 사람들 방어체계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됐지? 변화를 싫어해.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해. 열린 마음 갖게 해. 어떻게? 간접적으로. 또 어떻게 의심을 표현하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다 몰라도 여러분이 이 핵심 키워드들을 잡은 걸 가지고 이제 정답 선지를 볼게요. 몇 번이 되죠? 5번. 대놓고 지금 뭐가 표현되어 있어? 간접적인 거. 기준점에는요, 여러분, 정답 선지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현하길 원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출제자들이 아무 단어나 이런 선지에 넣는 거 아니에요.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시험 낼 때도요, 출제자들이 아무 단어나, 선생님들 아무 단어나 선지에 내는 거 아니에요. 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 기준점. 즉, 주장문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이런 선지에 반드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거 1학년 기준, 3학년 기준은 되게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선지를 고르기 전에 이 내용을 읽고 이 글이 뭐였지를 한 문장으로 방금 정리했죠.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지 고르다가 헷갈리는 이게 아니야. 기준점에 맞는지만 고르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1번 문제는 좀 이제 그 부연 설명이 많아서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한 거고, 다음 것부터는 이제 빠르게 갈게요. 얘들아, 여기 주장하는 문장 있을까요? 근데 21번은 이따 할게요. 빈칸 하고 할게요. 22번부터 갑시다. 여기 주장하는 문장 있을까요? 잠깐 한번 찾아볼래요? 뭐. 여기요? 자, 필요로 한다. 계열도 주장하는 문장인데, 나는 이걸 못 봤었어. 난 못 봤거든? 그래서 나는, 주장문이 없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그거 무슨 구조라고 했죠? 나열식. 어디가 중요해지죠? 소재와 결론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요, 이 앞에 뒤에만 읽고 문제 풀어보자. 처음, 좋은 글쓰기라는 거, 뭐야? 기술이지. 좋은 글쓰기, best narrative non-fiction writer들은요, 작가들은요, 의존한대. 뭐에? 도구에 의존한대. 맨 마지막 갑시다. 작가들은 가지지. 무엇을 가져? 청사진을 가지지. 그때 그는 또는 그녀는요, 결정하지. 어떤 구조가 잘 어울리는지. 뭐에? 이야기. 지금 이 세 개 문장 읽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 뭐게? structure. 기술. 도구. 블루프린트. structure. 다 뭐 나타내는 거야? 구조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하고요. 구조가 필요하다. 정답 선지에 뭐라고 나타나 있니? 비례적 적응과 구조적 세 개. 반드시 표현돼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아무 단어나 선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건 좀 쉽게 나온 경우죠. 요거는 정답률이 85%여서 안 틀렸을 거라 생각해요. 틀렸다면은 이제 주장문을 잡았으면 풀 수 있었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23번. 약간 뭔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게 보이지, 얘들아? 기준점이 잡혀야 된다는 거.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그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23번 주장문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여기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첫 줄에 have to가 있었어요. 너 뭐 해야 돼? 해야만 한다. 계열은 뭐라고? 얘들아? 주장하는 문장에 해당한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but이 있고, consider, 명령문 구조까지 있었는데, 난 이걸 주장문으로 잡진 않았어.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 뭐뭐 해라 계열은 다 주장문인 건 맞아요. 근데 생각해봐. 이러이러하지 않아? 생각해봐. 최용진 좀 잘생기지 않지 않았어? 뭐야? 예시 들어주는 거거든. consider 계열은 예시 들어주는. imagine, consider 이런 계열은 예시예요. 그래서 여긴 뺐고요. 그래서 남은 게 주장문이자 소재. 맨 마지막. 요렇게 남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나 여기 읽어요. 안 읽는다는 게 아니고 힘을 빼면서 읽지만 여기와 여기만큼은 난 어떻게 해서 읽는다? 되게 힘 줘서 이게 뭔 말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가볼게요. If you, 너가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해. 어디로 가져오냐면은 공유되는 뭐 현실로 그냥 현실이라고 할게요. 현실로 가져오려고 해. 무엇을 위해서? 목적인데, 뭐 사회적 조율에, 그냥 진짜 잡다한 거 다 빼자. 너가 뭔가를 가져오려고 해. 그때 너 뭐 해야 돼? 그거 뭔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명칭 이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뭔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 얘들아?
여기서 describe, 여기서 라벨이 여기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 보이지? description. 소재와 결론과 주장문은요,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요런 표현들, 이 표현이, 이 describe 또는 라벨이란 표현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됐지? 그럼 정답 선지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이런 대입학을 푸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설명해줘야 돼.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은요, 도와주지. 누가? 목적어, 우리가 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지. 분석가처럼 무엇을 이해하는 것을 발생한 것을, 즉, 얘들아, 설명해주니까 뭐가 발생한 거야, 지금? 발생한 거를 이해했어. 발생한 거를 이해했대. 발생한 거를 이해했대. 발생한 거를 해석할 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를 이해했대. 됐지? 여러분이 지금 약한 게 뭐냐면은 소재, 주장, 결론 잡는 거 솔직히 금방 배워. 그치? 지금 벌써 느낌 왔지? 근데 지금 뭐가 연습돼? 고3으로 갈수록 뭐가 연습돼야 되냐면은 이런 표현들, 이런 이해라는 표현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됐지?를 연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동안 내가 understand랑 이해했던 거, understand, 이해하다를 interpret, 해석하다로 연결해서 생각해야겠다. 이런 과정이 고3으로 갈수록 필요해 가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준점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든 정답 선지에 표현돼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사고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앞으로 연습해 가야 할 과정. 또는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릴 때 내가 배웠던, 내가 공부했던 그 기준점이 선지에 어떻게 표현됐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겠나요? 하나만 더 보실게요. 24번. 주제문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주제문을 찾아주세요. 찾았어? 마지막 문장 아닌가요? 마지막 문장. 네. so 보였어요? so 보였나요? 근데 첫 번째 문장도 근데 사실은 in fact 이렇게 시작하죠. 이 글은 맨 처음 부분과 심지어 여기는 뭐 앞이야, 얘들아? 뭐 앞이니? 예시 앞인 거 보이지? 예시 앞 문장인 거 보이죠? 되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in fact 보였니? 이것도 같이 잡아주셨어야 돼요. 첫 문장 읽어갈게요. 인간은요, 동사 가지고 있대요. 얘다 be known to 뭐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보다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게. 요약하기 나중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visive 어쩌고저쩌고를 여기 보이죠? 공막을 가지고 있대요. 좀 친절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쭉쭉쭉 읽어봤어요. 어쩌고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월 무비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사실은요, 장점. 일단 두 번이나 나왔네. 지금 두 번이나 나왔네. 주장한 문장에. 그치? 처음에도 나왔고 두 번째도 나왔네. 그러면 요거 뭔가 말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visible scalar라는 게 is, 이거의 장점은요, is 뭐냐면요, 허락해 주는 거야. 허용해 주는 거야. 누가? 인간이 무엇을 보는 거를 허락해줘요. 무엇을 보냐면요, 분명하게 또는 먼 거리에서 무엇을 보냐면은 어느 방향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지를. 즉, 인간의 이 공막이 가지고 있고요. 이 공막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야, 장점이 있는데 인간이 어딜 보고 있는지를 보게 해준대. 그럼 이쯤에서 정리해보자. 선지에 어떤 표현 나와야 될 것 같아? 공막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야? 어쩌고저쩌고 한 번 더 생각해봐. 어쩌고저쩌고. 여기 읽고. 역할. 어떤 기능?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장점이 되잖아. 플러스. 갈게요. so. 같이. 여기 또 뭐라고 표현됐어?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 같은 말인 거 느껴져야 돼요. 같이인데 뭐의 같이? looking.
누군가의 눈동자를 보는 거의 가치는요, 사실은 인간의 보다 유일한 것이다. 공막 있는 거 인간의 장점이지. 공막 있는 거 누구만 있는 거야? 인간만 있는 거야. 정답선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 틀릴 거야? 틀릴 거야? 틀릴 거야? 틀릴 거야? 틀리면 안 돼요. 정답선지가 반드시 주장하는 문장에 나왔던 표현들이 어떻게든 표현되고 있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 잡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근데 얘들아 쉬운 편이야. 왜냐면은 진짜 불수능으로 내잖아? 이런 유니크니스를 그냥 바꿔버리면 돼. 독특함이란 단어 되게 많잖아. 바꿔서 내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인간만의 특성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 그럼 애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건 소재, 주장, 결론을 가지고 이게 정답선지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지를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의 영역이야. 이거는 내가 시험장에서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수능에서 물어보는 게 뭐니? 사고력이지. 그 사고력이 뭐야? 이런 표현들 가지고 그게 정답선지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너 사고할 수 있어? 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쉬었다 할게요. 근데 너무 짧게 갈게. 5분 한 이 속도면은 4시 반 안에는 끝냈을 거예요. 4시 반. 그래서 어휘나 35번 무관문은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부분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가야 되냐면은 보통 이렇게 짧게 안 주고 길게 주는 경우는 여기 정도까지 읽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어서 1번이 있는 부분까지 읽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5번 또 이렇게 읽을게요.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답이 5번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의 내용이 뭔가 달라야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야지. 그러면은 중간에 주장하는 문장이라든지 중간에 똑같은 이 기준점에서 기준점을 강화해주는 문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걸 토대로 얘 틀렸나? 또는 얘가 틀렸나? 확인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30번 문장에서는요, 주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긴 해요. 하나만 찾아보세요. 중간쯤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쯤에도 하나 있긴 합니다. 찾아보세요. 뭐가 있었냐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 그는 제안했대요. 그는 주장했대요. 뭐야, 전문가의 의견 뭐라고? 주장하는 문장에 해당하죠. 맨 처음에 읽어볼게요. 기준점 잡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이유. 복제품이 잃어버리는 이유. 무엇을? 그냥 연결, 인간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뭐 풍부함이라든지 이건 똑같은 병렬 구조니까 버릴게요. 인간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현대 기술이 만들지. 무엇을? 복제를 어떻게? 쉽게 만들지. 복제가 어떻대, 지금? 현대 기술 때문에. 되게 쉬워.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정리해 가는 거야. 지금 복제가 되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맨 마지막 주장문 가고 갈게. 아우라. 아우라는 그 말 그대로 아우라 알죠? 뭐의 아우라? 예술작품의 아우라가요. 캔낫. 복제될 수 없지. 기술로는. 기계적 기술로는. 복제품 되게 쉽게 만들어지네.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복제될 수 없네. 또 갈게요. 벤자민은 주장하기를 기계적인 이런 복제는요, 찢어버린데 지금 되게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복제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지. 그럼 적어도 너네 기준점 하나는 잡았네. 뭐야? 복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네. 근데 이 희생, 뭐에 대한 희생? 전통에 대한 희생.
뭐래? 전통에 대한 희생이래. 전통에 대한 희생이. 느낌 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었어? 복제품을 되게 안 좋게 보다가 갑자기 복제품에 대한 이 희생이래. 긍정적이래. 이거 말이 돼요? 안 돼. 벗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잡은 기준점에서 벗어난 단어가 있네. 이거 의심해야겠다. 이게 답인가? 생각해 가는 거죠. 이 희생에 대한 게 2배였대요. and concerned, 영향을 미친대요. 존재. 뭐에 대한 존재? 물체에 대한 존재에 영향을 미친대요. 2배고요. 이 전통에 대한 희생이 2배래요. 그리고요, 존재의 영향에, 어떤 존재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대요. 이거 몰라도, concerned 뭐 영향을 끼치다 몰라도, 뭐 이런 거 물체 몰라도. 그냥 전통에 대한 희생? 이거 맞아? 일단 의심하고, 만약에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일단 여기서 의심이 됐다면 나머지 선지들을 이제 주제문에서 벗어났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죠. 여기가 해석 제대로 안 돼도. 이해되셨나요? 이게 기준점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35번 빠르게 갈게요. 35번에 마찬가지로 기준점 모으게 35번.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기준점 잡고 가보자. 맨 처음과 맨 마지막 읽어서 기준점 잡고 가볼게요. 맨 처음 읽어볼게요. 문화적인 storage, 창고 또는 전달, 요구하지. 인간에게 뭐를 요구하냐면은 성취하다 보다 더 중요한 거 뭐를 요구해? 저장하는 지식과 전달하는 것을, 지식을 요구해. 다음 세대. 문화적 저장과 전달은 요구하는데 저장 지식과 전달 지식을 요구하는데. 맨 마지막 가보자. 초기 인간은요 되게 의식했대요. 뭐에 의식했냐면 중요성에 대해서 의식했대요. 뭐의 중요성? 저장과 보존의 중요성. 뭐의? 지식에. 그리고 그것에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 맨 앞이랑 맨 마지막이랑 지금 뭐 말하는 거야? 같은 말하는 거 느껴지지? 뭐 말하고 있는 거야? 지식 전달하는 거 중요해. 지식 보관하는 거 중요해. 그럼 여기서 이제 벗어난 건 뭐야? 지식 안 중요해. 뭐 이런 게 되겠죠? 볼게요. 3번 문장이 답이거든요. Despite advance in technology.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요. limit, 한계 또는 제한. 복구의 제한, 손상 입은 벽화, 지금 뭐에 전달하고 보관하고 중요해. 근데 여긴 뭐래? 복구래. 어떤 학생들은 복구는 보존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3학년 수준이 요 정도 수준입니다. 뭐냐면은 1학년 때는 복구 보존으로 인정할 수 있어. 왜냐면은 큰 주제를 계속 그 큰 주제에서 안 벗어났다고 생각하시거든. 3학년은요, 순서삽입 문제 풀 때도 중요한데, 소주제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보존하다가 복구 얘기하잖아. 그럼 그건 틀리게 된 거야. 3학년 때부터. 소주제가 갈렸거든. 그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1, 2학년 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풀렸는데, 2, 3학년으로 갈수록 틀려지는 이유가 이런 소주제가 갈린다는 거를 인지하지 않고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틀리기 시작한 거야. 알겠죠? 소주제가 갈렸습니다. 36번도 마저 갈게요. 몇 분에 가야 된다고? 50분? 알았어. 네, 지금 빈칸을 좀 건너뛰는 이유가, 빈칸은 약간 한 단계 더 발전된 거거든, 대입학에서. 그거는 기준점만 이따 설명할게요. 가기 전에. 얘들아, 순서 삽입에서는 뭐가 기준점이 되냐면요. 이런 such a language, 그러한 언어들. 반드시 앞에 뭐 나와줘야 돼? 언어 나와줘야 돼요. 알겠죠? 언어가 나와줘야 되고요. however 기준으로 우리는 내용이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기준점이 되냐면요. 게다가 앞에랑 뒤에랑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아질 거야. 이 이름들 반드시 앞에 뭐 놔야 돼?
이름들. 봐봐. 박스에 이름 있어요? 없지. 그러면은 박스 다음에 A는 제거할 수 있지. 그쵸? 그리고 C에 이름 있는 거 보이지? 적어도 그러면 우리는 C 다음에 뭐가 와줘야 돼? A. 그러면 A, C는 제거할 수 있을까? 2번 제거할 수 있을까? 1번, 2번 제거했어. 몇 지 선다? 3지 선다. 아, 일단은 어디까지 줄인 거야? C 다음에 A가 오는지까지만 줄인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 가셔야 되냐면은, 그래도 요거는 조금 쉽게 내신 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되게 빨리빨리 할게. 이제는요, 고3으로 갈수록요, 원래는 고1 때까지는요, 문단 단위로 내용이 달라졌어요. 고3으로 갈수록요, 문장 안에서 내용이 바뀝니다. 고2 때는요, 그 내용이 바뀌는 것도 되게 두드러졌어요. 근데 고3 때는요, 소재가 소주제로 바뀌는 식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냥 빨리 읽을게. 인간의 언어는요, 취했어요. 다른 길을 취했어요. 더 적은 이름, 정확성인 손실, 이런 것들을 취했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요, not simply compromise, 타협이 아니야. 뭐에 대한 타협이 아니냐면은,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에 제한된 것에 대한 타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타협이 아니야. 이 사실은. 이제 뭐가 나올 거야? 다른 내용 나올 거야. 다른 내용이 연결돼야 돼. 이 A 다음에 연결돼야 돼.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찾으러 가야 되냐면 다른 내용 연결되는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다른 물체에 대해서 여기서는 적은 이름을 사용한 거 되게 안 좋아. 근데 그 적은 이름, 즉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좀 부정적인 거, 좀 안 좋은 거 말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긍정적인 계열로.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불수능으로 내잖아? 불수능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however를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진짜로.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그냥 읽다가 뭔가 내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내용인가? 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앞으로는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는요. 의도적으로 뭔가 그 소주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인지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이름 적어도 C 다음에 A 다음에 B 몇 번? 4번. 나 전체 해석했니? 아니지. 첫 번째 뭐 했어? 답의 근거 먼저 찾았지. 그래서 근거를 토대로 반드시 이름 있네. 적어도 CA구나. 일단 1단계. 그러면 이 A 다음에 B가 맞을지, 얘들아. 또는 B 다음에 A가 요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왜냐면 이게 있다고 해서 바로 앞에 나온다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앞에는 앞인데 바로 앞이라는 건 보장되지 않는다. 얘 다음에 얘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만 보면 돼? 이 마지막과 이 앞이 연결되는지 또는 이 마지막과 이 앞이 연결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기준점 잡았으니까. 기준점 안 잡고 풀었을 때는 어떻게 풀었어? 전체 다 해석했겠지? 그리고 어떻게 끼워 맞췄겠지? 해석 튕기겠지? 내용 이해 안 되겠지? 철학적인 거 나오면은 틀리게 되는 거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 잡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지금 되게 빨리빨리 하는 거야. 미안해. 원래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갈게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A 앞에는요 반드시 C가 와야 돼. A 앞에는 반드시 C가 와야 돼를 알 수 있었어. 찾아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찾아봐. A 앞에는 37번 A 앞에는 반드시 C가 와야 돼를 생각할 수 있었어. 뭐야? charter. 헌장. 이 헌장은 반드시 앞에 뭐가 표현돼야 돼? 헌장이 표현돼야 돼.
C 앞에, A 앞에는 반드시 C가 있어야 돼. 적어도 몇 번 지울 수 있어요? C, A가 아닌 거, AC 지울 수 있죠? 1번, 2번 마찬가지로 지울 수 있네요. C, A, C, A, 3번, 4번, 5번만 남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박스 다음에 A가 아닌 것도 또 알 수 있었던 게 them 보이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복수 있어? 없지. 박스 다음에 A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알지? C가 A 앞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박스 다음에 A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기준점 잡고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는 연습이 먼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해석으로 풀잖아?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알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의 연결성을 가져가야 돼. 순서 삽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빈칸이나 대입학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잡으면 되거든. 그걸 토대로 그냥 하나로 모아가면 되거든. 순서 삽입은 대놓고 그 수능 출제 의원들이 그 보내주시는 그 기준 있잖아. 출제할 때 이런 식으로 됐다. 내용의 응집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즉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너네가 해석해야 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용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걸 너네가 판단은 해줘야 돼.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뭐가 연결되냐면은 뭐 의무적인 뭐 자격 요건도 없고 뭐 의무도 없고 또요 뭐 규범도 실행 규범도 없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도 뭐가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도 없다. 뭐 이런 계열이 나오면 되겠죠. 뭐도 없다. 뭐도 없다. 뭐도 없다. 결과도 없다. 도덕적 실패에 대한 결과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대요. 해고당하고 뭐 이런 거. 정직당하고 해고당할 두려움도 없대요. B 다음에 C. 이렇게 내용적 연결 찾고 가시면 되죠. 되겠나요? 이거는 BCA로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순서를 풀었고, 삽입은요, 빨리빨리 갈게. 삽입도, 이런 박스에서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봐주세요. 봐봐. 특히 이런 표현인데, 대안적인 관점이라는 거 보게. 대안적인 관점이라는 거 보게. 앞에서는 다른 관점이 있어. 앞에서는 다른 관점이 있어. 앞에서는 한 아이디어, 다른 관점이 있어. 표현되고. 솔직히 이거 학생 입장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요. 진짜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해요, 진짜. 해석도 필요하고요. 순서 삽입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순서 삽입할 때는 해석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의 관계성도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또는 단절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집중 빡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킬러라고 하죠. 킬러 중에 킬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내용적인 단절 보자. 우리는 태어났지. 뭐와 함께 태어났냐면은 고정된 모음과 함께, 감정의 고정된 모음과 함께, 보편적인 감정의 모음과 함께 태어났지. 우리는 어떤 감정이 있대? 보편적 감정이 있어. 내용이었어. 2번 다음 문장 갈게요. 우리는요, 부착하지. 무엇을 부착하냐면은 단어의 중력을 부착하지. 뭐해? 우리의 이해해. 솔직히 이거 학생 입장에서 이해한 사람 없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자. 우리는요, 부착하지. 단어를 어디로 부착하냐면은 이 타고나고 보편적인 감정에 부착하지. 지금 내용이 뭐야? 부착하지. 타고난 감정에 부착하지. 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가 3번부터는 내가 소주제 바뀐다고 했지. 얼굴 표현. 여기선 감정의 단어를 부착하다 계열의 큰 주제는 이거야. 감정과 단어는 연결돼 있다. 얼굴 표현과 단어는 연결돼 있다.
이게 큰 주제거든? 근데 소주제가 갈리기 시작한 거야. 감정과 단어는 연결돼 있어. 얼굴 표현과 단어 연결돼 있어. 고3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큰 주제 주고 소주제가 바뀌어. 이게 극상 난이도야, 극상 난이도. 진짜 쉽게 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내시겠지. 얼굴 표현과 뭐, 감정은 관련돼 있어. 근데 행동과 감정도 관련돼 있어. 그럼 딱 봐도 뭐야? 단절 너무 쉽게 느껴지지? 그게 1학년 거. 근데 이 3학년 건 어때? 얼굴 표현과 감정과 단어 연결돼 있지. 얼굴 표현과 단어 연결돼 있지. 어때? 찾기 쉽겠어? 어렵단 말이야. 이 소주제가 바뀌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려고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내일 문제 풀 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 핵심 단어가 살짝 변한 거 느껴지지? 살짝 변. 그때 한번 집중해봐. 내일 문제 풀 때. 핵심 단어가 살짝 변했을 때. 알았지? 물론 대놓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쉽게 내주신 거고, 어렵게 내주시면 이런 식으로도 되신다. 이해됐죠? 그런 관점에서 39번 그러면은, 단절이 느껴지는, 살짝 바뀐 거. 살짝 바뀐 거 한번 찾아볼래? 맞췄어도요, 그냥 소주제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써볼래? 39번 그 정답을 기준으로 앞에는 뭔 내용이었고, 정답 기준으로 뒤에는 뭔 내용이었지를 한번 써볼래? 같이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1번 뒤에부터 갈게. 그냥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한대? 뭔가 행동하거나 사고한대. 2번 갈게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2번 말하는 거야. 같은 내용 나올 거야. 개인들은요 행동한대. 생각 없이 행동. 뭐야? 지금 어때? 내용 단절됐어? 딱히 안 단절됐지. 아, 생각 없이 행동하네. 오토매틱으로 행동하네. 여기까지는 단절이 없네. 네, 3번 뒤에를 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씨는 생각하기를 비록 개인들이 make well thought한 decision, 뭐 되게 깊게 생각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사용한대요. 증거를 사용하고 뭐 병렬구조. 근데 그런 깊게 생각하려는 과정이 그 과정이 흐려져. 동기에 의해서 흐려. 지금 어때? 위에는 무슨 내용이었어? 생각 없이 사고한다. 여기선 갑자기 뭐가 나와? 그런 과정이 동기에 의해서 흐려져. 중간에 내용이 바뀐 거야. 개인들은요, 잘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동기적인 지금 여기는 있다는 거, 여기는 동기. 동기적인 목표가 편향시키지. 그들의 사고 과정을. 여기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소주제가 바뀐 거야. 아까 동기를 주는 목표가 사고 과정 편향시켜. 사고 과정, 동기에 의해서 흐려져. 편향돼. 여기는 뭐야? 자동으로 행동하고 생각 없이 사고해. 소주제가 바뀐 게 느껴지지?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거를 소주제가 바뀌는 게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여러분 친구들,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야.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힌트 줄게. 여기 뭐가 있어? rest of the time. 나머지 시간. much of the time. 내용이 요거랑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뭔가 좀 달라질 거야. 뭔가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어도 소주제가 달라질 거야.
읽다가 요거 보고, it rest of time가 있었는데, much of time 있네? 적어도 이거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1번 제껴버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갈 사람은 가시고, 쉴 사람은 쉬세요. 자, 빈칸의 기준점은 뭐냐면요. 빈칸 문장입니다. 빈칸 문장을 먼저 읽으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글은 이 빈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빈칸에 나왔던 어떤 단어들을 나왔을 때 너가 좀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요. 빈칸의 앞뒤 문장은요. 되게 중요해. 빈칸과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빈칸 문제 풀 땐 앞뒤 문장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냐면은 빈칸 먼저 볼게요. 자연스럽대요. 뭐가 자연스럽냐면은 그러므로 또는 필수적인데 우리가 찾는 게 자연스럽대. 빈칸을 찾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찾는다는 내용이 나오면 집중해야 돼? 뭔진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찾는다는 내용이 나오면 집중하겠지. 특히 어디에서? in sea. 바다인데 변화의 바다. 뭔가 변화할 때 우리는 뭐 한대? 빈칸을 찾는데. 그럼 빈칸은 뭔가 변화할 때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다음 문장 바로 가보자. 우리는요, 원해요. 고정된 별을 원해요. 우리를 안내해주는 우리의 여정을. 근데 어디에서? 위험한 물? 물? 위험한 물? 바다? 그래서 우리 찾는데 원한대. 집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됐지. 뭐를 원한대? 고정된 스타. 나 고정된 스타라는 거는 어떤 단어만 좀 가져가면 돼. 별이야, 픽스드야. 픽스드. 그치? 픽스드. 맨 마지막 문장 가자. 심지어 우리는 have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지식? 고정된, 불변하지 않는, 궁극적으로 믿을만. 지금 무슨 지식? 고정된 지식. 그럴 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추정하기를 때 뭐라고 추정하냐면은 그것이, 그 지식이 knowledge, 지식이지. 어떤 지식?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린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고정된 지식 원해요. 언제? 변화할 때. 고정된 지식 원해요. 그래서 첫 소재가 삶이라는 건 insecure해. 불안전해. 뭔 말이야? 변한다는 거야? 아니면 고정됐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럴 때 우리는 뭐를 하고 싶은 거야? 고정된 걸 원해. 우리는요, 무엇을 찾냐면은 해결책을 찾아. 뭐 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필요하고요. 우리는요, 고정된 게 필요하고요. 우리는 고정된 지식이 필요해요. 정답 선진 반드시 이 고정된이 어떻게든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몇 번? stability. 되셨나요? 이렇게 접근해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빈칸을 먼저 읽어서 내 이 내용 나오면 좀 집중해야겠다. 먼저 기준점 잡았죠? 그래서 빈칸 앞뒤로 이 기준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빈칸 문장 잠깐 읽어보고 어떤 내용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볼래? 어떤 내용 나오면 집중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볼래? fear. 동반하는 fear이래. 사회적인 삶이라는 거, 동반하는, 뭐와 함께 동반하는, 우리 인식과 함께 동반하는, 뭔진 모르겠어. 두려움이래. 뭔가 사회적 삶이라는 건 되게 두려워하는 거네. 그래서 어떤 인식이냐면은, 우리가 절대로 빈칸할 수 없다는 인식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를 한다는 거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를 불안해하는 뭔가가 있어. 그럼 여러분 이제 글 읽을 때 어떤 내용 나오면 집중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그 뭔가가 나오면 집중하면 되죠.
맨 처음 읽을게요. 어쩌고저쩌고 씨는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취약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떤 취약성이냐면은 발달하는, 생겨나는 취약성이에요. 특히 언제 누군가가 갈 때, from A to B, 보는 곳에서 보여지게 되는 곳으로 갈 때. 뭔 말이야? 네, 뭔가 관찰당하는 위치로 갔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 이것도 약간 연습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영어가 친절하지 않잖아.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이게 꼬아서 표현하고, 그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뭐를 하게 시키냐면, 너의 언어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 수업을 뭔가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영어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랑 할 때 너무 잘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선생님이 맥락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거든. 모의고사 풀 때는 왜 안 돼? 맥락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그 선생님이 옆에 없어. 내가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수업만 들으면 성적 올라요? 안 오른다고 나는 말해요, 학생들한테. 무슨 연습? 너가 필요한 연습을 해야 돼. 너가 이런 걸 해석까지 잘했어? 그럼 그거 너의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지. 이해할 줄 알아야지.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근데 내가 할게, 그냥. 할게. 뭔가 보는 관점에서, seeing 하는 거에서 being seen 하는 관점으로 갔을 때, 지금 좋아, 나빠, 나빠. 취약성이래, 나빠. 뭔가 이거 나한테 좋아, 나빠. 나빠. 여기 취약성? fear. 됐나요? 뭔가, 그럼 어떤 내용, 어떤 게 좀 나빠? 관찰당하는 게 나빠.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요, 짜증나. 뭐래? 관찰당하는 거? 나빠. 그죠? 빈칸 앞문장은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죠? 가볼게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어. 힘, 이거 모른다 치고 그냥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떤 힘? 우리가 느끼게 하는 힘. 무엇을? 판단되어짐을 느끼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방법?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지금 뭐가 싫은 거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관찰하는 게 싫은 거야. 특히 언제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보지 마. 막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럼 정답선지에 들어갈 거 미리 좀 생각하고 가자. 우리는 뭐를 싫어해? 관찰당하는 거. 특히 언제? 통제 못할 때. 정답선지에 그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지 보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통제, 접근할 수 없을 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걸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때, 즉 통제할 수 없을 때 관찰당하는 거 우리 싫어.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기준점 잡고 빈칸 앞뒤로 이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표현돼야 되지를 고민하는 게 빈칸 문제풀이입니다. 됐나요? 33번 할게요. 33번도 빈칸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럼 나 어떤 내용 나와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뭔진 모르겠어요. 빈칸이 되게 불친절했어. 그래서 farthest한 plane, 가장 먼 어떤 평면이 나왔어요. 그치? 그럼 문장에서 가장 먼 평면, farthest plane 나오면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farthest plane 나오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야. 기준점을 잡았으니까 문제를 읽다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나 이제 집중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점을 안 잡았다고 칠게. 그럼 여러분 여기 술술술 있다가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다시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기준점 잡아놓고 그런 내용 나왔으면 집중. 되셨나요? 소재 읽고요. 빈칸 앞뒤 문장 읽어야 되는데 뒤에 없으니까 앞에
뭐 주장하는 문장, 전문가는 제안했습니다. 또는 특히 이런 표현 나오면은 집중해 주시면 되죠. 같이 한번 볼게요. perceived, 이거 되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맞췄으면 잘했어. 오늘 몇 명 틀렸다가. 근데 한 명밖에 안 틀리긴 했었어요. 자, 아무튼 갈게요. 인지된 거리, 물체의 인지된 거리는요, far away, 뭐로부터 멀대요? from, 관찰자로부터 먼 이 인지된 거리는요, 추정되기를, 대상이 된다고 추정되기를, 제한의 제한. 뭔지 모르겠지만, 이 거리는 뭔가 제한의 대상인 것 같아. 다음 문장 갈게요. 요거, 여기는 그냥 이제 눈으로 읽었어. observation, 머리를 관련되어 있지, 생각과 visual space는 열려있지 않고, 뭔가, 제한, 요 정도 읽고 갑니다. 이제, 제한하기를, that, 뭔가 이 앞에 나왔던 제한, 닫혀있던 거, is realized as a hard limit. 한계로 되어 있고, 뭐라고 불리냐면은, far distant plane으로 far distant plane 뭐라고요? 리미트네. 뭔지 리미트 나왔고, and, limitation. 뭔가 제한이 나왔고. 이거 뭔가 제한한. if, 관찰된 사람이나 사물이 work, beyond, 넘어서 간대요. 이 제한된 플레인을, 평면을 넘어서 가잖아? 그것은 더 이상 인지되어지지 않아. 어떻게? moving further away, 더 멀어지는 거로 인지되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인지되냐면은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한계점 넘었어요, 지금. 어떻게 인지된다고? 더 줄어드는 것처럼 인지되지 멀리 가는 것처럼 인지되지 않아. 지금 한계점 기준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나왔을 때 뭐 해줘야 돼? 집중했어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뭔가 한계점 나왔고 그거 이제 넘어서 가려고 할 때 더 이상 멀어지는 게 아니고 줄어드네. 한계점 넘으면 이런 현상이 있네 를 머릿속에 넣고 가주셨어야 돼요. 빈칸 앞에 갈게요. 빈칸 앞에. 어쩌고 여기 예시네. 넘어갈게요. 예시여서 어차피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계점 넘어갈 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줄어드네. 이거 잡았지? 정답선지 고르러 가보자. 몇 번이니? 2번. 2번. 사이즈 줄어드네. 사이즈의 인식에 대한 제한을 나타낸다. 마크 나타낸대요. 이 한계점 넘어가는 거, 한계점을 넘어간다는 것은요, does 나타내네.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네. 그쵸? 더 이상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이즈가 줄어든다가 여기 사이즈 일관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네.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걸 학생 입장에서 이거는 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학생은 당장 수능 보러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기준점에 나왔던 표현들. 기준점에 나왔던 줄어드네 표현들. 사이즈 줄어드네 표현들. 인식 표현들. 이게 선지에 어떻게든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거 1번과 2번이 그 21%고 얘가 46%로 정답이었거든요. 1번은 왜 안 됐어? 비주얼 스페이스. 인식이 여기선 비주얼 스페이스. 한계 있대 없대? 없대. 바운드레스잖아. 한계가 없는 이잖아. 그럼 여기 이거에서 지울 수 있어. 알지? 분명 뭐가 표현돼 있어야 돼? 한계가 뭔가 표현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잡았던 핵심 문장들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있는데, 리미트 있는데, 왜 표현 안 됐지? 됐나요? 반대로 표현됐네? 1번 지워야겠다. 이렇게 사고하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34번. 이거는 쉬워요. 전문가의 의견인데, 이거는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put it many times, 여러 번 말하다거든? 학생 입장에서 알기 어려워. 어렵지만은
여러분은 이걸 주장문으로 중요한 문장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야? 빈칸? 앞문장이잖아. 빈칸 앞에 내가 뭐라고 했지? 중요하다고 했어요. 빈칸 앞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도 중요하고요. 자, 빈칸 먼저 읽읍시다. 빈칸 먼저 읽읍시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beauty.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빈칸입니다. 아름다움은요, 만들기 위해서는요, 빈칸이 필요해요. 뭔가 빈칸이 돼요. 아름다움 나오면 나 뭐 해야 돼, 이제? 좀 집중해줘야겠죠. 아름다움. 과학이든 예술이든요, 아름다움. 됐나요? 아름다움. 미적인. 단순함은요, 촉진시킨대요. 용이하게 한대요. 뭐래?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 뭔진 모르겠지만, 이 단순함의 미학이 뭔가 좋게 느껴지고 있네. 촉진하다니까. 이거 갈게요. 시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했냐면은, 규칙. 게임의 규칙은 선제 조건이지. 뭐해? 아름다움 남았네? 예술적인 자유. 그냥 아름다움이다 할게요. 아름다움의 선제 조건이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들아?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대. 아름다움에 뭐가 필요하대? 단순함이 필요하대. 단순함이 여기서 뭐야? 규칙. 단순함, 규칙. 그것들은요, 솔리드. 솔리드 의미 뭐야? 변화하는 거야? 아니지, 고정된 거지. 특히 어떤 형태, 구조, 형태, 구조. 여기서 뭐야? 규칙. 단순함. 고정된 거니까. 그치?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술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규칙, 단순함, 고정된 거? 이런 것들이요, 하게 해준대. 누가? 예술가. 뭐를? make you 사용하게 만든대. 그래서 뭐 우연의 찬스, 우연의 선물을 사용하게 만들고 and in which word. 네, 세계는요, can be exhibited. 어떻게 나타내진대? 어떻게? 어떤 방식에서? 논카오틱한 방법. 논카오틱한 방법. 뭐 있었어? 규칙. 공통점 느껴지죠? 구조. 공통점 느껴지죠?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단순한 거야, 안 단순한 거야? 정답선지에 뭐 표현돼야 돼? 반드시 뭐 들어가야 돼? 변하지 않고, 뭔가 단순하고, 뭔가 규칙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술을 위해서는, 아티스트는요, 변하지 않고, 단순하고, 뭔가 규칙적이고, 변하지 않고가 restrict로 표현됐다. 되셨네요?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거야. 변하지 않고, creative mind must maintain their originality? 규칙이니? originality? 독창성 규칙이니? 아니지. 지워가는 거야. 이해지? 규칙에서 뭔가 벗어난 것들을 지워가는 거야. Trust his or her own 본능 규칙이니? 아니지. 얘가 좀 낚시선자인데 predefined 규칙이지. framework 규칙이지. 틀이니까. 근데 뭐래? 바크. 규칙 아니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4번이 제일 많이 나왔던 오답 선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선지 내신다고요. 규칙을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약간 낚시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낚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슬프죠? 지금 우리가 남은 게 21번 남았고요. 40번 남았고요. 41, 42 남았어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혹시 가야 되니? 아니야? 가야 돼? 아니야? 가야 돼? 아니야?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그 나머지 3개 하고 끝낼게요.
15분까지 쉴게요. 기타 치니? 친구일까요? 자, 우리 몇 번 안 했죠? 21번으로 갈게요. 돌아가서.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은요, 뭐랑 같은 개념이냐면, 빈칸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단, 빈칸을 표현한 거야. 빈칸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얘가 봐봐. 트리 이런 거 나오지, 트리. 그럼 너네 여기서 트리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뭔가 요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 빈칸 앞문장, 이거 빈칸 뒤에 문장인데, 심지어 이건 빈칸 뒤인데 뭐가 표현되어 있어? necessary. 뭐뭐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라고 했어? 내가 이거? 주장문이라 했지. 그러면은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 이거의 의미를 판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 됐나요? 가볼게. 나 여기부터 그냥 읽을게. For the 일단 derive 뭐야? derive 이끌어내다지. 그럼 derivation은 뭐겠어요? 도출이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워가는 거야. 아까 말한 것 때문에 말한 건데, 우리가 derive를 외웠으면 그거의 명사형으로 대충 의미만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알죠? 아무튼 결과의 도출인데 뭐의 도출이냐면은 기술적인 결과의 도출은요 을 위해서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작하는 게 필요하대. 뭐로부터? 피지컬한 물리적 원칙에서 시작하는 게. 즉 어디? 인더 트렁크. 나무 cut in the middle. 나무 트렁크 있고 뿌리 있고 브랜치 있고 어디가 미들이야 그러면은? 미들 어디야? 나무의 미들. 트렁크. 대놓고 미들, 트렁크.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관계성이 되게 높지. 그래서 빈칸 앞뒤, 밑줄 의미 앞뒤는요 되게 중요하게 봐주셔요. 이 문장만 보고 우리 의미를 한번 보자. 뭔가 결과를 내고 싶어. 결과를 내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은 물리적인 원칙인 즉 줄기에서 시작하는 게 필요해. 어디서 시작하래? 물리적 원칙에서 시작하래. 물리적 원칙. 그래서 나무는 중간에서 잘린다는 게 나무는 중간에서 시작한다는 거고 줄기에서 시작한다는 거고 물리적 원칙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정답 선지 몇 번? 결과 도출 어떻게 표현돼 있어? 결과 도출 어떻게 표현돼 있어? result 아까 어떻게 표현돼 있어? outcome. 얘는 그대로 놨고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 원칙, 얘는 대놓고 표현돼. 이렇게 선지에 너네가 잡은 중요한 표현들이 반드시 어떻게든 얘는 그래도 대놓고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약간 그 함정을 넣으신 거지. 벗어나서 철학적인 기준, 이거 뿌리거든요. 뿌리, 루트거든요. 아까 문제 읽으면 뿌리, 이거에서 근데 이거 벗어나다잖아. 중요하니? 아니지. 안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여기서 벗어나서 이동하는 거야.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트렁크로 이동해야지. 트렁크 중요하지. 라고 말을 하고. 이해되셨죠? 빈칸 선지 풀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 빈칸 앞뒤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를 좀 읽어야 된다? 빈칸을 읽어서 기준점. 이런 내용 나오면은, 땡큐지. 봐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40번 문장으로 갈게요. 40번 문제로 갈게요. 요약문의 기준점은 뭐게, 얘들아? 너무 쉽다. 이거는 너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약문이야. 요약문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 내용이 나왔을 때 나 집중할 거야. 를 알 수 있는 거야. 요약문 읽을게요. 새로운 개념. 뭐에 대한 개념?
지적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요, 만들어진대요. 무엇에 의해서? 메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글은 뭔가 메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고 지적 소유권도 말하고 있네.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알고리즘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결과냐면은 인간 프로그램에게 빈칸한 결과. 여기 위에도 지워봐. 결과일 때 어떤 결과야?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그럼 결과 나왔을 때 집중, 인간 프로그래머 나왔을 때 집중. 어떤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결과인지 나왔으면 집중. 다음 문장. 잠재적으로 콤마 ing 구조 뭐뭐 하면서 구조네. 기인하면서, 귀속시키면서, 거부하면서, 옮기면서 정도가 해석이 됐지. 그냥 모호하면서, 빈칸하면서 정도로 할게요. 빈칸하면서 소유권을 누구로 빈칸하면서? 컴퓨터로 소유권이 빈칸되네. 거부되나? 속하게 되나? 옮겨지나? 또는 그 컴퓨터에 어떤 컴퓨터가 했다고 여겨지나? 옮겨지나? 이렇게 고민을 해가는 거야. 알겠지? 문제를 그러면은 접근을 할 때요. 주장문은 잡아주세요. however 같은 거. 잡았고, 소재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 잡아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 여기 뭐, 이렇게 좀 잡고 갔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assume, 추정되기를, then, 메타 알고리즘을 만든대. 그쵸? 뭔가, 아까, 알고리즘이 메타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뭔가 알고리즘 만들어서 이런 내용 나왔구나. 이 정도. that generate 알고리즘 만들죠. 쭉쭉쭉 읽어갔어요. 그러나, this is true? 앞문장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이지만, 대충 읽었어요. 쭉쭉쭉 읽어갔습니다. ownership. 나 왜 쭉쭉쭉 읽었어? 지금 뭐 나오길 기대한 거야? 결과. 아까 우리 뭐 나오면 집중하자고 했어? 결과 나오면 집중. 그래서 쭉쭉쭉 읽어간 거야. 결과가 어디쯤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준점 잡았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쭉쭉 읽어갔던 거야. 결과 나왔으니까 이 문장 중요하게 볼게요. ownership. 소유권. 오너십 있었네? 오너십 있었고, 소유권.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요, is connected. 연결되어 있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결과의 예측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대요. 즉,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것의 지적인 통제권과, 그럼 이제 이것만 정리해보자. 소유권이라는 건 누구한테 가는 거야, 결국에는? 요것만 딱 읽었을 때. 소유권은 뭐다?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뭐다? 예측 가능한 결과와의 연결이다. 즉, 뭐와의 연결이다? 지적인 통제와 연결이다. 됐죠? 소유권은 뭔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결과에 대한데 알고리즘이 만든대요. 결과를. 알고리즘이랑 인간은 다른 애지. 알고리즘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예측 가능성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표현입니다. 또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unexpected? 이 정도 잡을 수 있을까? 또는 좀 좋게 봐서 설명할 수 없는 거, 이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그쵸? 근데 얘들아, 이거는 지금 이제 뭐만 잡으면 돼, 이제. 콤마 ing, ownership, 컴퓨터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야, 거부되는 거야? 만 잡으면 되네. 컴퓨터로 소유권이 귀속되겠어요, 거부되겠어요? 어디로 간 거야? 그러므로
absence. 인간의 통제력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누구한테 기속돼야 돼?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 답 몇 번? 좀 더 읽을게. 부재하잖아. 인간의 통제력이 부재하잖아. 소유권에 대한. 알고리즘 과정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간의 통제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크레디트, 여겨줘야 되지. 뭐의 공으로 여겨줘야 되냐면은 장치, 장비. 그것을 만든 장비의 공으로 여겨져요. 즉, 누구? 컴퓨터. 대놓고 요건 표현했네. 장치 덕이지. 장비 덕이지. 장비로 귀속돼야 되지. 장비에 속해야 되지. 거부되면 안 되지. 1번. 됐나요? 우리 다시 정리해보자. 기준점 뭐라고? 요약만. 소재 주장,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기준점 뭐라고? 주장문. 빈칸 기준점 뭐라고? 빈칸하고 빈칸 앞뒤. 됐나요? 그게 왜 정리를 했냐면은 이게 하나로 다 그 주제를 물어보는 거야. 주제가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고, 주제가 선지로 나오는 경우고, 주제가 요약문으로 나오는 경우야. 기준점 잡아서 이게 아까 내가 주제는 한 개라고 했지. 한 개의 주제가 뭘까를 고민해 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야. 순서 삽입은 조금 다르죠. 어휘나 무관문은 주제에서 벗어난 거가 어휘 무관문. 순서 삽입은 뭐였어요? 기준점. 연결어라는 기준점. 대명사라는 기준점. 플러스 내용의 어떤 소주제가 바뀌는, 주제가 바뀌는 그 부분. 찾는 게 중요한 거. 마지막 41, 42 할게요. 41, 42는 그 짬뽕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처음에 41번은 그럼 어떤 계열이야? 주제 알아? 기준점 잡고 주제 찾을 수 있어? 계열입니다. 42번은 뭐야? 주제에서 벗어난 거 알아? 찾을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였지. 그럼 처음으로는 뭐를 해줘야 돼? 주제를 먼저 잡아줘야겠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이 장문, 주제 잡을 때는요, 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한 뭐 두세 문장 정도는 꼭 잡아주세요. 맨 처음 부분 볼게요. translating, 번역이죠.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은요, is challenging 하대요. 쉽대, 어렵대? 어려워. 문학 작품 어려워. And 뭐라고 말해주냐면은 say that there will be inevitable한 손실, 피할 수 없는 손실이 있대요. 이 번역 과정에서. 뭔가 번역하는 거 어렵고 번역 과정에서 뭔가 손실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나 장점 나오겠죠? 그러한 도전은요, inspire, 고무시킨대요. 무엇을? 창의적인 재번역에 뭔가 도움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 번역은 어렵지만 뭔가 창의적인 재번역을 하게 하는 애. 맨 마지막 문장 가자. 만약에 philosophy, 철학이 원한대. 뭐를 원해? 증가시키길 원해. 그것의 범위나 또는 피하길 원해. 제한되어지길 피하길 원해. 그것은 필요로 하지. 뭐가 필요로 해? 번역 모델이 필요한데 어떤 번역 모델이냐면은 전달하는 번역 모델이야. 뭐를 전달하냐면은 철학적 진실을 전달하는 모델이야. 세계로.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싫어해? 부정은 잡아줘야 돼. 뭐를 싫어하는 거야? 변동을 싫어하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해. 철학자는 뭐를 싫어해? 변화 싫어해. 맨 처음 문장. 이 번역 과정은 어려워. 왜? 번역 과정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루즈가 있기 때문에. 손실. 철학은 뭐를 싫어해? 그런데? 변화 싫어해. 철학은 이런 문학적 글을 트랜스레이팅 하는 이런 거 싫어해, 좋아해? 번역 과정에서는 변화가 있어. 철학은 변화를 싫어해. 두 개 합쳐봐. 철학은 변화를 싫어해. 즉, 번역을 싫어해. 이런 느낌. 뭔가 내 의미가 바뀌는 걸 싫어해.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 근데 솔직히 두 개 가지고는 모르겠지. 주장문이 있어. does.
philosophy는 그러므로 철학은요, 거부합니다. 뭐를 거부하냐면 be placed on, 놓여 있기를 거부한대요. 그 side, 어디에 side냐면은 non-literary language, 문학이 아닌 언어의 측면에 쪽에 놓여 있는 걸 거부한대요. and 표현한대요. 그것을 unstylish한 언어로요. 느낌 왔어? 느낌 와야 되는데 우리 주제문 잡았지? 철학은 뭐를 싫어해? 변화를 싫어해. 변화를 싫어하는데 literally 변화잖아. literally 변화인데 지금 non-literal 변화 아닌 거를 거부한다. 맞아? (41번) 가자. 변화 싫어해. 철학은 변화 싫어해. 철학을 번역할 때는 변화가 없어야 내가 뭐가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은 진실의 추구인데 as it is 이거 알아두세요. 있는 그대로야. 뭐라고 했어? 변화 싫어해가 어떻게 표현된 거야? 있는 그대로. 이게 고3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고3 선지는 고1이잖아? 그냥 이거를 진실을 추구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진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야. 있는 그대로의 진실. 이렇게 표현한다. 고3. 여러분이 필요한 건 이렇게 연결해가는 사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자.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 좀 직접적이지 않은 선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알겠죠? 필요한 건 단어 많이 외운 것도, 이건 기본이야. 그걸 토대로, 이제,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내일 모의고사 잘 보고, 내일 모레 잘 보고. 내 번호 알려줄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락하세요. 내일 시험 보고 결과 알려주기. 맞지? 근데 이름 알죠? 문자 한 통만 주세요. 뭐 이름 해가지고 한 통 주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저장해 놓을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잘 가요. 바이바이.